안녕하세요. 라이프 스터디의 잘 사는 법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21번째로 가해자가 피해자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 된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가해자가 미래에는 피해자 되고 피해자가 미래에는 가해자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래는 1초 후가 될 수도 있고 수백 년 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치는 작용-반작용의 법칙, 질량-불변의 법칙, 질량-작용의 법칙,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등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체들 간에는 필연적으로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생명체들 간의 관계는 첫째,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있고, 둘째, 한쪽은 도움만 주고 한쪽은 아무런 도움이나 피해를 주지 않는 관계가 있고, 셋째, 한쪽은 도움만 주고 한쪽은 피해만 주는 관계가 있고, 넷째, 서로 피해를 주고받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들 관계에서 가장 좋은 관계는 당연히 첫째의 관계이고, 가장 나쁜 관계는 넷째의 관계입니다. 좋은 관계는 더욱 좋은 관계로 발전할 것이고 나쁜 관계는 더욱 나쁜 관계로 발전할 것입니다. 둘째와 셋째의 관계 역시 그에 상응한 대가가 반드시 따르게 됩니다. 가령 두 사람이 사소한 문제로 다툰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화가 나서 갑자기 상대방을 폭행한다면 폭행당한 사람도 참지 못하고 곧바로 반격을 합니다. 그러면 두 사람은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되고 싸움이 끝나더라도 서로 악감정을 품게 되어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폭행당한 사람이 힘이 약해서 어쩔 수 없이 곧바로 반격하지 못하더라도 폭행당한 사람은 폭행한 사람에게 반드시 보복하겠다는 원한을 품게 됩니다. 그러면 그 보복은 수백 년이 지난 후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간의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는 이런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서로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은 인연법에 의해 과거부터 이어져 온 관계일 수도 있고 새롭게 맺어지는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이 관계의 비율은 대체로 7할은 과거부터 이어져 온 관계일 수 있고 3할은 새롭게 맺어지는 관계일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급속한 기술의 발달로 SNS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다수가 특정인에게 십시일반으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다수가 특정인에게 악성 댓글이나 집단 폭행 등으로 무차별로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자연의 섭리는 영원한 가해자가 있을 수 없고 영원한 피해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가해자는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는 가해자가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얽힌 사슬은 어떻게 하면 끊어낼 수 있을까요? 수많은 방법 중에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가해한 즉시 상응한 책임을 지고 반성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관계가 악화되고 원한이 생기는 대부분의 원인은 책임지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반성하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사과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용서하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용서할 때까지 사과해야 합니다. 그러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원한 관계는 해소되고 사라질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으로 상쇄시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보상의 수준은 피해자가 만족하는 수준이면 족합니다. 그래도 약간의 여지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렵고 차원 높은 방법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보복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마음의 소양을 많이 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악연의 고리도 끊어질 것입니다. 수억 년 동안 지속되어 온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서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해자와 피해자의 얽힌 사슬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관성의 법칙과 가속도의 법칙 등에 작용하여 악연은 지속되고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집단끼리 행해지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입니다. 집단의 특성은 개인의 의견은 무시되고 집단의 의견이 앞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인은 집단의 분위기에 자연스럽게 동화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집단의 성격에 맞는 사람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게 가하는 행위는 개인이 가하는 행위보다 훨씬 조직적이고 치밀하고 지속적이고 악랄합니다. 집단의 행위는 수많은 다수가 함께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 행위는 상대 집단을 말살하기 위해 행하는 행위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들 집단의 관계는 오래도록 악순환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가 간 전쟁, 종교 전쟁, 집단 학살, 정당 간의 갈등 등 수많은 사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집단 지성이 광기를 보이면 개인의 판단력은 마비되고 모두가 그 분위기에 편승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집단 구성원들 간에는 새로운 원한 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집단 간의 갈등을 풀어야 합니다. 쉽지 않지만 가해한 집단의 대표자와 구성원들이 피해를 당한 집단에게 진정한 반성과 사과와 배상 등 모든 노력을 오랜 기간 지속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독일이 피해 당사국과 피해자에게 배상과 반성을 지속하는 한편 가해자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하는 행위가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속하면 집단 구성원들 간에 가지는 악감정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남는 문제는 있습니다. 큰 집단이든 작은 집단이든 집단 구성원은 개인입니다. 집단이 가해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개인이 가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집단의 가해자도 개인이고 집단의 피해자도 개인입니다. 개인의 원한 관계는 별도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오늘 주제의 핵심은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타인이나 묻 생명체들에게 피해나 손해를 주는 가해 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만 줄이고 다음 편은 운칠기삼의 가르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